자, 이번 시간에 우리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면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곳에 보니까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는데 요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있죠. 이 표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이제 홈쇼핑 방송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방송 일자라는 거요. 방송 일자라는 건 지금 A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요일이 일요일이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A열에는 우리 방송 일자가 날짜로 들어있죠. 여기에는 이제 요일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날짜들에 대한 그 요일을 먼저 구해서 그 요일이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방송일자 요일이 이제 일요일이면서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구분은 이제 B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곳에 우리 이제 식품이다, 생활이다, 가전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이제 구분이 가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일이 이제 일요일이면서 가전이면 재방송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비구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재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은 일단 방송 일자가 일요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분이 이제 가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면서로 묶어있죠.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재방송 요걸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백을 이제 출력하는 그 문제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물어볼 때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쓸 때 if라고 쓰고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그 다음에 우리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는 방송 일자에 대한 그 조건과 구분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and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를 쓸 때 우리 조건을 쓸 때 조건이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이제 and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할 때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재방송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쓸 거는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일요일이랑 똑같은지 그걸 물어봐야 되고, 우리 조건 두 번째 거에서는 가전이랑 똑같은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방송 일자는 날짜로 되어 있어요. 날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날짜에 대한 그 요일이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날짜에 대한 그 요일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일을 이제 계산할 때는 일요일이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weekday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날짜가 들어있는 그 셀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줄 수 있어요. 이 옵션을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요일이 이제 1번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이제 7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옵션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을 쓸래, 2를 쓸래, 3을 쓸래, 그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우리 1은 우리가 여기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면 그게 1번이에요. 1번. 옵션 이제 1번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옵션으로 1을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요일 번호로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표시해 주고요. 2를 쓰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3을 쓰게 되면 이제 0번에서 6번으로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옵션을 1이나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얘는 1번부터 7번까지 표시가 되는데 1번이 이제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고 그리고 7번이 이제 토요일인 거. 토요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2번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월요일이요. 1번이 이제 월요일이고 우리 이제 일요일이 이제 7번이 되는 거. 그리고 3번을 쓰게 되면 얘가 0번이 이제 월요일이고 그리고 6번이 이제 일요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요일이 1인 그 유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게 우리 옵션으로 이제 1을 쓰거나 생략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요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옵션 1, 2, 3이 있을 때 1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요일 번호가 1번에서 7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3번은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 요일을 봤을 때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요일 번호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일단은 우리 weekday 먼저요. 자,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송 일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쓸 건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이렇게 날짜만 찍어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6번 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각각 이 날짜들에 대한 그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때 6번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금요일이죠. 7번이 나오면 얘는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1번이 나오면 얘는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6번이 나오면 이제 금요일. 그리고 7번이 나오면 토요일, 1번이 나오면 일요일, 6번이 나오면 우리 금요일이요. 그리고 7번이 나오면 토요일이고요. 1번이 나오면 이제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일요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글씨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 이제 1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일 번호 구한 게 1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weekday 함수 쓴 거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end 함수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제 weekday 함수가 나오겠죠. 내가 weekday 함수로 구한 게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일요일이 이제 1번이라 그랬으니까 그 요일 번호가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구분이 이제 가전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분이요. 구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가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써줬으니까 이제 end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end 함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end 함수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재방송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얘는 아까 요일 번호가 6번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가전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거고 그 밑에 7번이 이제 토요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일요일이 이제 1번이 이제 일요일이라 그랬죠. 자, 우리 그 밑에 거는 당연히 이제 7번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1번이 이제 일요일이 맞죠? 일요일인데 그때 이제 구분도 보니까 이제 가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우리 이제 재방송이 나오겠죠. 그 밑에 거는 요일 번호 자체가 6번, 7번이고 그리고 그 앞에 봐도 이제 식품하고 생활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번이고 가전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거 봤을 때 여기는 1번 일요일이 맞는데 여기는 이제 구분이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겠죠.
얘는 이제 가전이긴 한데 요일번호 7번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빈 공백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가전도 아니고 요일번호도 6번 금요일이 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히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 칸은 일요일이면서 가전이 맞으니까 재방송이 나올 거고, 그 밑에 세 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재방송을 출력해라.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때 우리 if 함수에서 조건이 지금 이만큼이 사용이 되는데, 그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and로 묶어서 써준 거예요. 해서 조건 첫 번째 거, 조건 두 번째 거에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 함수를 여기서 열어서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weekday에서 요일이 이제 일요일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요일이 이제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eekday 그 함수에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날짜만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게 되면 판매량이 들어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판매량이 350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들어있대요. 판매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판매액의 평균보다 크면 그랬어요. 크면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 그걸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수 아니면 공백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판매량이 350 이상이야. 판매액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 그때 판매량하고 판매액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아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붙어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판매액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판매액을 이제 비교할 때는 판매액의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우리 판매액의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액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에버리지를 가지고 판매액이랑 서로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평균값 먼저 구할게요. 자, 에버리지라고 쓰고 우리 판매액의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주면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 판매액만 보세요. 판매액이랑 판매액의 평균이랑 서로 이제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얘랑 비교해줘야죠. 요게 평균값이니까. 또 얘랑 비교해주고요. 또 얘랑 비교하고, 또 얘랑 비교하고, 또 얘랑 비교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이 평균값에 보게 되면 I3번부터 I11번이다 해서 이 판매액 전체를 이제 범위 잡아줬죠. 우리가 이제 판매액의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잘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구한 식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if 만약에 이제 조건을 이제 써야 되는데, 조건을 지금처럼 여러 개 쓸 때는 and가 됐든 or가 됐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or 함수로 그 조건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35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우리 판매량 찍어주고요. 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350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5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액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 판매액을 찍어주고요. 이 판매액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요 에버리지라는 요 식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다가 잘라내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붙여넣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판매액 첫 번째 데이터고요. 그 판매액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면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우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참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우수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고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우수하고 나왔어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if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거짓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고 우수가 이제 참일 때 빈 공백을 출력해라 이게 거짓일 때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은 이제 두 개죠. 우리 판매량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판매액에 대해서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5화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5화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요. 5화 가로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해서 2번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의 자리요. 표 3번에 보니까 사은비할 판매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기가 대리인 그랬어요. 지기가 대리다 그럼 여기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 이 대리인 그 직원들의 판매량의 평균을 뒤에 24번 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량의 평균이 계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여기서는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지기가 대리다. 그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2의 23에서 2의 24번 그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에버리지랑 관련된 그런 함수들은 안 나오고 디카운트 A라는 함수랑 dsum이라는 함수 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dsum하고 우리 디카운트 A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그 세 과목을 이제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국어 점수에다가 영어 점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 싹 다 이제 더해주면 되죠. 싹 다 이제 더해서 이제 우리가 총점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 봤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과목의 수, 개수를 세요. 개수를 센 다음에 우리가 dsum 나누기 dcount a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야죠. 자, 우리 d가 붙는 함수요. 자, 우리 d가 붙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는 dcount a나 dsum이나 똑같죠. 함수 이름만 바뀌지 사용법은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어딘가에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조건을 여기다가 지금 입력하라 그랬어요. 직접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때 조건이 이제 지기가 대리다 그거죠. 해서 위에다가 이제 지기라는 그 제목 써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대리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지기가 대리인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설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d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dcount a 하고 이렇게 써서 개수 먼저 구하자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의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야죠. 그때 이제 카운트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건데 여기 보면 카운트 a라고 그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카운트 a가 붙었기 때문에 이 카운트 a라는 요 함수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원명도 비어 있는 셀이 없어요. 부서명도 비어 있는 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도 전부 다 이제 비어 있지 않죠. 그리고 판매량도 싹 다 뭔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계산열을 잡을 때 1번으로 잡든 2번으로 잡든 3번으로 잡든 아니면 4번으로 잡든 상관이 없죠. 내가 계산열을 어떤 걸로 하든 아무 상관 없다고요. 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1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작성해 놨었죠. 그 범위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4건 있다. 4건 맞죠? 우리 직위가 대리인 게 이렇게 이제 4명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제가 계산열을 2로 한번 바꿔볼게요. 2로 바꿔도 결값은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3으로 이렇게 바꿔도 결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는 dcount a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dcount a, count a가 우리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열을 잡아도 상관이 없더라. 왜? 비어있는 칸이 없잖아요. 한 칸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dcount a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dsum이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하자고요. 그래서 d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줘야죠.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이요. 우리는 이제 합을 구하긴 구할 건데 뭐의 합계를 구해야 돼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그때 판매량은 여기 네 번째 열에 들어있죠. 네 번째 열에 이곳에 판매량이 쭉쭉쭉 들어있기 때문에 4열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합이 요만큼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dsum 나누기 우리 dcount a 그렇게 해주면 되죠. dsum 구했으니까 그 뒤에다 이제 나누기 기호 표시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dcount a요. dcount a는 아까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하고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5054개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판매량의 평균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10의 자리가 5라는 값이에요. 5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얘 결과가 5100개가 나와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 썼던 요 함수식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겠죠. 라운드. 지금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내가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자릿수를 -2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5100하고 요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합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해서 요만큼에서 이제 평균값을 그렇게 구해놓고 반올림을 해서 이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균 구한 식을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묶어준 거고 그때 이제 자릿수를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겠죠. 그리고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아니면 1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1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0을 쓰면 되는 거고요. 10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1이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2.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만의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4하고, 그렇게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에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 있대요. 표 4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표 4번에서 기록에 대한 뭐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서 순위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기록. 지금 100m 달리기 했나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록이 쭉쭉쭉 나왔는데, 그때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 랭크 EQ라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랭크 EQ에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0하고 1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은 이제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거, 우리가 생략하고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옵션 0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거 원래 1이 아니죠. 얘는 원래는 0 이외의 값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1도 0 이외의 값이기 때문에 1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냥 0 빼고 나머지 거 아무거나 입력해도 된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이 함수를 쓸 때 옵션 뭘 써야 되지?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니까 그냥 0하고 1로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이 아니라 2를 써도 돼요.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됩니다. 왜? 1, 2, 3, 4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니까.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옵션을 내가 생략하거나 0으로 썼어요.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1을 쓰게 되면 내가 0 이외의 값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내림차순을 순위로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곳이 우리 높은 곳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길 때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돼야죠. 근데 지금처럼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고 이제 초기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그때는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돼야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도 순위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기록이 가장 빠르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수치들 중에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우리가 좀 이따가 1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이 사람의 이 기록이 몇 등인지 그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기록이 이 전체 기록들 중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범위에는 무조건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옵션은 1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8등이래요.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NA라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NA 오류가 왜 발생했어요? 이 사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NA라는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래요? 실격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라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격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이 랭크 EQ 있죠? 이거를 싹 다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랭크 EQ 이곳에서 구한 그 결과가 오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실격이라고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원래 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값이 그냥 똑같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류값이 발생했으니까, 기록이 없어서 오류값이 발생했으니까 이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격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범위에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 기호를 다 붙인다 그랬어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의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내가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도 이 두 번째 사람의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는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체 달러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랭크 EQ에서 나온 그 결과가 만약에 오류냐? 오류가 나면 뭐라고 출력해라? 실격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if 에러로 묶어서 기록이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실격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상공 마라톤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기록이 있대요. 자, 우리 기록이 지금 C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쭉 들어있죠. 이 기록이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을 뒤에 34번 그 셀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1위의 그 기록이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 기록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가진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록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령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기록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1시간 우리 15분 28초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거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스몰이라는 그 함수령에서 기록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기록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가?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작은 그 값을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제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엑셀 자체에서 원래 시간을 이제 인식할 때 시분초 이런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수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해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걸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 시간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오전 2시 14분 8초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2시간 14분 8초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전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서 나온 거예요. 해서 아무튼 이 소수점의 그 결값이 지금 2시간 14분 8초 그 시간이 이제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 서식을 바꾸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취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 예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록을 이제 구해놨는데 이거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이요. 내가 스몰 함수로 구한 그 기록에서 시간만 빼서 우리 몇 시간인지 그걸 이제 표시해 주고 미닛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분만 이제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컨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초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출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 스몰이라는 요 함수 있죠?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hou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만 이제 추출해 주면 되겠죠?
해서 hour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스몰이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 이제 기록들 중에서 가장 빠른 그 기록을 찾는데 그 기록에서 뭐를 추출해라? 우리 hour, 시간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러면 이제 시간, 요거 이제 1,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이제 1에 해당하는 거 이 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시간, 요 두 글자를 우리가 또 출력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M%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뒤에 이제 찾아가서 M% 열어주고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시간하고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인지 그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M% 또다시 열어서 우리가 이어서 뭘 출력해라. 이번에 이제 분해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minut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스몰 함수, 여기서 내가 이제 가장 빠른 그 기록을 이제 찾았는데 그 기록에서 우리 이제 minute, 우리 이제 분을 추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 표시 예를 봤을 때 15, 요 값에 해당하는 거, 그걸 이제 추출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분이라고 한글도 출력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M%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만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이어서 우리가 초를 이제 출력해 줘야 되니까 M%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컨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초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또다시 컨트롤 V요. 그러면 스몰 함수 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빠른 그 기록을 이제 찾았는데 요걸 이제 세컨드로 묶어서 우리가 초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우리가 M% 열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초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표시가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2시간 14분 8초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요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빠른 그 기록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기록에서 우리 hour 시간만 추출해 달라. 그리고 minute 분만 추출해 달라. 그리고 second 초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따로 분 따로 초 따로 전부 다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our 시간을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시간이라고 요 두 글자를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또 뭘 출력해라? 우리 minute 분을 이제 출력해 주고 이어서 분이라는 요 글자도 이제 출력해 달라. 이어서 뭘 출력해라? second 초에 해당하는 거 그 값을 이제 출력해 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초라고 요 한글도 출력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함수 형식 같은 거 정리해 드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세요. 외울 거 먼저 외우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냥 엑셀 파일 열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해설을 보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요. 해설에 써져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전부 다 이제 정답이 맞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 그 정답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 풀지 말고 함수 형식, 우리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외우시고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만 딱 보고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